안녕하십니까. 예. 카톡으로 들어온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스님, 오랜만에 너무나도 여유로웠던 휴가를 보내며 한방차도 마시고 처음 느껴보는 기분, 좋은 느낌이 이게 바로 행복인 것 같습니다. 예, 행복해졌겠네요. 네. 자, 휴식과 휴가는 재충전의 시간이죠. 사회적으로 성공한 한 기업인이 사찰 템플스테이에 참석한 뒤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나에게 휴가를 줘야 한다 이거예요. 그 사장님은 그 이후에도요. 사찰에서 운영하는 단식 프로그램에도 입소해서 몸에 든 독소를 빼기 위해서 며칠간 가벼운 야채죽만 먹고 공기 좋은 산사에서 휴식을 하더니 건강이 더없이 좋아졌다. 그렇잖아요. 매우 공감되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요즘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중독에 빠져 있어요. 일중독. 중독. 일을 하니까 또 먹어야 돼요. 먹기만 하나요? 마셔요. 밤낮으로 마셔요. 그러니 이 몸과 마음이 쉬어갈 틈이 없네요. 왜 그렇게 바쁘게 사는지, 누가 잡으러 오는지 쫓기며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시인은요, 평생 자신을 지탱해준 이 심장에 큰 이상이 있어서 수술을 하시고, 그 이후 자신의 심장에게 너무나 미안해서 심장에 대한 시를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한국이 자살 세계 1위인 줄 아시죠? 요즘에도 그 유명인들의 자살은 여전하잖아요. 이런 소식을 들으면 참 깜짝 놀라죠. 남부럽지 않는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고 별 어렵지 않는 삶을 살고 있을 텐데 왜 목숨을 끊을까?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자살의 원인은 이렇게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우울증. 육신의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여러분 마음의 상처, 마음병이에요. 그러나 도대체 이 병이 얼마나 무섭기에 도대체 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스스로 버릴까 이거예요. 이 우울증은요, 일종의 뇌질환으로서 누구나 한 번쯤은 앓는 마음의 감기라고 합니다. 마음의 감기. 그래서 우울증도 빨리 치료하면은 이렇게 쉽게 낫지만 그대로 두면 이렇게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의사들은 경고를 합니다. 경고. 조금 차이는 있지만 현대인들은 누구나 조금의 우울증들을 갖고 있죠. 그렇잖아요. 좀 심한 경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래요. 왜 나는 남들보다 못하지 이거.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이것밖에 안 되냐. 나는 오직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에게 모든 걸 내가 다 이렇게 정신적인 거, 육체적인 걸 투자했다 이거예요. 내 조직, 내 전부를 다 희생하고 투자했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등등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족 사회로부터 행복이 찾을 길이 없다고 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그냥 나는 가자. 살 이유가 없다. 죽어버리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마인드는 자살할 수 있는 그 용기로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라 하고 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살아야 할 용기가 없어서 죽는다고 합니다. 왜냐? 더 살아봐야 나 같은 건 침이 되고 고통이 따르고 괴롭고 행복이 보이지 않는데 이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생활이 빈곤하고 힘든 사람보다 돈이 많고 명예와 학력이 높은 사람에게 더 많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의 나는 누구인가, 혹은 사회 속에서의 진정 나는 누구냐, 이렇게 심각한 군중 속에서의 고독을 느끼게 한다는 얘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의 원인이 돼서 그러니까 의혹 저하로 인해서 대인기피증으로 이어져서 점점 고립화된다는 얘기죠. 나중에는 가족은 물론 타인과의 결별로 이어지게 되고 자살이라는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제대로 쉬어야 돼. 그래서 마음도 쉬고 다 우리가 쉬는 것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요, 인간은요 처음부터 현재의 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인류가 처음 출현했을 때는 이 불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식을 날로 먹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몸속 유전자는 날 것을 받아들이는 습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이 불을 발견한 것은 정말로 획기적인 사건이었죠. 불을 피워서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것과 더불어 음식을 익혀 먹는 방법을 알게 되면서 삶의 방식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웬만한 것은 익혀서 먹으니까 이 소화도 잘 되고 영양분이 넘쳐나면서요, 이 몸뚱어리가 비만해진 거예요. 이게 불이 발견되기 전까지만 해도 인간의 체형은 작고 이렇게 날렵했어요. 불을 통해서 음식을 익혀 먹음으로 우리의 몸이 크고 비대해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후에 인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새로운 문명을 건설하고 농업 혁신을 일으켜서 더 많은 농작물을 수확해냈단 말입니다. 이때부터 인간은요, 차츰 피로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피곤해지기 시작했다. 시간에 쫓기는 삶이 지속되고 자신들이 일하는 일이 무엇을 위해서인지 그 목적 의식조차 잊어버리는 경우가 슬슬 발생을 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기는 하는데 정작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도 모르는 일이 생겼다. 남이 하니까 나도 하는겨. 남이 시장 가니까 또 가야 되고, 남이 먹으니까 또 먹어야 돼. 인간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문명이라는 족쇄를 스스로에게 채우면서 이렇게 어디론가 가요. 계속. 그리고 또 이 자본주의적인 생산 방식으로 더 많은 생산물을 이 지구에 쏟아 놓으면서 아름다운 지구조차 피곤하게 만들어 간다. 지구를 살리자고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 사막화, 초미세먼지의 출현은 이제 인간의 생명조차 위협하고 있다 이거야. 지구는 그래서 온통 이렇게 감기 몸살로 이렇게 피로한 환경에 에워싸여 있다. 오늘날 우리는 피곤한 이 사회로 피로를 풀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환경 속에서 살다가 보면 자신도 모르게 병 걸려요, 병. 이렇게 지구도 병이 걸리고 후리도 걸리고, 이제 자기 자신에게도 휴가를 줄 때가 됐다. 이게 경고입니다, 경고. 이쯤 하면 뭔지 좀 알겠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건강. 자신의 몸을 자동차처럼 닦고 조이고 기름치듯이 휴식을 주면서 적절하게 이렇게 사용을 해야 돼요. 휴가를 주면서. 일주일 동안 지친 일상을 보내다가 보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정해가지고 몸의 활력을 회복해야 돼요. 그게 자기 몸에 대한 배려입니다. 배려 수행하셔야 돼요. 이거 역시
이 휴식이든 휴가든 전부 다 여러분들 수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쉬어라. 우리 몸은 한 번 병마가 오면 회복 불가능한 경우도 생깁니다. 어찌 보면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이 비대면 이 코로나 시대잖아요. 코로나 시대가 자연에게는 고마운지도 몰라. 덕분에 우리도 좀 쉬고 요렇게 긍정적으로 대변하시면 어떨까요? 네, 오늘의 명언입니다. 내 몸을 잘 쉬고 잘 휴가를 주는 것은 에너지를 보충하는 것이다. 놀면서 자라는 아이와는 달리 성인들은 놀면서 에너지를 소모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에너지가 고갈되어 일 처리 능력이 떨어진다. 당신이 부처님입니다.